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신한 위클리 포커스 스테원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조코이 정부의 주요 정책들과 인도네시아 성장 잠재력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근 각국의 경제 상황은 글로벌 시장과 더욱 밀접하게 연관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어 왔고, 이로 인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팍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다시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공개된 연방은행 회의록을 보면 9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경제지표 및 관련자들의 의견이 자주 엇갈림에 따라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전 세계의 이목이 미국의 금리 결정에 쏠려 있는데, 오늘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신흥국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과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중남미, 동유럽과 남유럽, 아시아 등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신흥시장들은 주기적으로 외환위기를 겪어왔습니다. 이런 외환위기는 대내외 적자가 지속되고 외화 부채가 많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발생했습니다. 통화정책의 독립성, 자유로운 자본이동, 인위적인 환율 안정이라는 동시 달성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가진 취약국을 대상으로 투기 자본이 외환시장을 공격,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위기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국가들도 경험이 쌓여 대부채 축소, 외환보유액 확충, 변동환율제 도입 등으로 위기관리 능력이 높아지면서 위기 발생 빈도와 확률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외환위기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80년대 55회, 90년대 59회 위기가 발생하였는데 최근 10년 동안에는 13회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신흥시장의 외환위기 발생 확률도 80-90년대 12.2%에서 2000년대에는 6.2%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신흥국의 경제 금융시장은 미국 금리 인상 등 급변하는 대외 여건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왔습니다. 금년 초 중국발 경제 불안으로 미 금리 인상이 지연되면서 신흥국 자산 가격이 1차 상승했고, 금년 6월 말 브렉시트 충격이 예상보다 크지 않자 신흥국 주식과 통화 가치는 다시 한번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외환, 주식, 채권 시장도 이 기간 동안 높은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 경기 회복으로 미 금리 인상 논의가 본격화되면 대부채가 많은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자금 이탈이 가시화되는 등 금융 불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수년간 미 금리가 바닥권에 머물러 있어 약간의 금리 인상에도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는 등 미 금리 인상이 달러 강세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내 한 차례 금리 인상에도 달러화 강세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미 금리 인상이 서서히 진행되더라도 자금 조달 비용 증가는 외화 유동성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7월 연방은행 회의를 계기로 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개월간 고용 증가, 소비 회복 등 전반적인 경제 활동이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7월 고용 지표는 25만 명을 넘어서 시장 예상치를 7만 명 초과했습니다. 소비 지출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고용 시장에 대한 견조한 회복세는 소비 지출을 견인하고 회복된 소비는 다시 고용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회복 속도는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경기 회복 신호에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은 상당폭 확대되었습니다.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6월 1%에서 7월에는 28%로,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34%에서 45%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대다수 해외 투자은행들은 금리 인상 시점을 12월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고용 회복은 금리 인상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낮은 물가 상승률이 관건이라며 12월 인상 의견을 제시했으며, 바클레이스는 고용지표 개선으로 9월 인상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HSBC 등 일부 금융기관들은 연내 금리 동결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의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의견이 제각각이지만 공통적인 것은 미 경제의 기초 체력이 회복되고 있어 금리 상승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일치된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미 금리 인상 시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성장과 물가를 비교한 분석에서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러시아, 남아공 등은 저성장 고물가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중 베네수엘라는 마이너스 8%, 브라질은 마이너스 3.8% 성장률을 보여 물가 상승률 대비 가장 취약한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에 비해 인도네시아는 도표상 원점 부근에 위치합니다. 이는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 중남미 국가들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위험국들은 낮은 성장으로 재정 수입이 줄어드는 가운데 일부 중남미 국가들은 정부 부채가 GDP의 60%를 넘어 재정 여력이 한계에 달하였으며 헝가리, 우크라이나는 총 외채 비중이 GDP의 100%를 초과하고 있어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 분석에서도 원점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 수지 및 경상 수지 위험이 다른 신흥국들에 비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금리 인상과 신흥국 금융 불안 간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87년부터 2014년까지 미 금리 인상과 신흥국 위기를 분석해 보면 이 기간 동안 평균 2.5회 정도의 위기가 발생했는데 미국의 재정 긴축, 즉 금리 인상 시에는 신흥국 위기가 연 5회로 큰 폭 상승하였습니다. 반대로 긴축 정책을 시행하지 않은 때에는 2회 미만이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 등 선진국 긴축 정책이 신흥시장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각 지역별 영향도를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전후를 비교해보면 유럽, 아프리카, 남미에 대한 영향도는 확대된 반면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영향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아시아 신흥시장이 환율 시스템 개혁 등 경제 체력을 상향시킨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신흥국들의 체질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미금리 인하 시 신흥국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속도에 비해 미금리 인상 시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초체력이 아무리 좋아도 체급이 다르면 상대하기 힘든 복싱과 같이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신흥시장은 어느 정도의 위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과거에 비해 미금리 인상에 대한 신흥국의 대응 준비는 많이 좋아졌지만 미금리 인상이 완만하게 전개되더라도 달러 강세가 동반될 경우 신흥국의 자금 유출에 따른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각국이 처해 있는 경제 환경 차이로 인해 그 파급 효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남미, 러시아는 금리 인상 위험에 크게 노출된 반면 인도네시아는 다른 신흥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다양한 시장 친화적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외환보유고 확충, 재정, 경상수지 개선 등 기초체력이 꾸준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시장에서 취약 5개국으로 분류되었던 5명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지만 각종 여건 및 시스템이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현명한 준비 및 지혜로운 전략을 통해 또 다른 터닝포인트를 만들어가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으로 박예지 아나운서가 주간 경제지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한 경제지표를 정리해드리는 주간 경제지표 시간입니다. 먼저 환율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루피아화 환율은 8월 18일 미달러당 13,116루피아로 전주 대비 보합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미 기준금리 인상 시기 전망에 대한 금융시장의 민감한 반응에 따라 달러화는 약세와 강세를 반복했고 이에 따라 루피아도 강세와 약세를 되풀이했습니다. 주 초반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 지연에 따라 루피아 강세가, 주 후반에는 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증가에 따라 루피아 약세가 진행됐습니다.
당분간 인도네시아 외환 시장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화 환율은 전주 대비 14원 상승한 달러당 1,11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원화 환율은 주 초반 달러 약화로 환율 하락을 이어가는 듯 보였으나 주 후반 미 기준금리 인상 우려 및 달러엔 환율의 반등으로 주간 기준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100루피아당 원화는 8월 18일 8.47원으로 전주 대비 0.11원 상승하며 루피아 대비 원화의 상대적 약세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채권과 주식시장 관련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통화표시 10년물 국채는 8월 18일 6.82%로 마감하며 약세로 전환됐습니다. 최근 수주간 지속된 채권 시장의 강세에 피로감이 누적됐으며 미 기준금리 인상 등 대외 요인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인도네시아 국채에 대한 투자 수요가 감소하면서 약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8월 18일 5,461포인트로 전주 대비 42포인트 상승하며 주간 기준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거래량은 하루 52억 루피아 수준으로 큰 폭 축소됐습니다. 주식시장 역시 대외 변수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경제지표의 박예지였습니다.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인리 경제 뉴스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법인세를 현행 25%에서 17%로 낮추겠다는 정부 계획이 발표된 이후 켄 재무부 세무국장은 11일 체납분에 대한 부과금을 강화하면 조코이 대통령이 제시한 17%보다 더 낮은 10% 세율 적용도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본격적으로 법인세율 인하가 검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지 언론 꼰딴 보도에 따르면 켄 세무국장은 법인세는 10%까지도 인하할 수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도 함께 인하할 예정이며 법인세와 같은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의회가 이달 하순 이후 세무관련법 개정안과 함께 심의할 예정입니다. 법인세 및 부가세 인하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여 인리에 계시는 교포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율을 현행 5%에서 2.5%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인하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관련 정부 시행령은 8월 8일자로 공표되었고 효력은 9월 7일부터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건물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인이 내야 하는 양도세율이 인하됩니다. 세율은 과세 대상 판매 가격의 2.5%이지만 저가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율을 1%로 그리고 정부와 국영기업에 대한 양도는 비과세입니다. 정부가 앞서 시행한 조세 3연 제도에 따른 자금 환류와 함께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발표한 2016년 2, 4분기 신축주택 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4% 상승했고 상승률은 2013년 3, 4분기부터 12분기 연속 둔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분기의 4.2% 증가와 비교해도 0.8포인트 하락하면서 3%대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도시 지역별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전분기와 마찬가지로 바탐으로 11.7%였습니다. 이어 북부 술라웨시 마나도가 9%, 남부 수마트라 팔렘방이 8%로 뒤를 이었고 자카르타 수도권 상승률은 1.4%였습니다. 건물 면적에 따른 유형별 상승률은 소형이 4.2%로 가장 높았고 중형이 3.9%, 대형이 2.2%로 모두 전분기보다 증가율이 둔화되었습니다. BI는 주택가격 상승폭이 3, 4분기에는 2, 4분기보다 더 축소될 것으로 예측했으며 특히 대형 주택을 중심으로 상승률이 계속 둔화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인도네시아 공단 판매가 올해 심각한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계 콜리어스 인터내셔널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자카르타 수도권 공단의 올해 상반기 용지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9.1% 하락한 48.4헥타르였다고 합니다. 수리아 스메스타 인터누사의 에를린 부디만 투자 담당 이사는 최근 자카르타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하반기에 걸쳐 판매가 회복세로 돌아서기를 기대하고 싶지만 공단 수요 자체가 침체된 것은 사실이다 라고 말하며 서부 자바에서 19년까지 완공을 예정하고 있는 신규 공단 개장 시기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반영하듯 콜리어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공단의 평균 매매 가격은 헥타르당 116달러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44달러보다 28달러 하락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자카르타 인근 지역의 인건비 상승이 주된 요인으로 정부의 투자 여건 조성 등 지원 없이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제 리우올림픽도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펜싱에서 혜성처럼 등장해 극적인 막판 뒤집기를 한 박상영 선수가 있는가 하면 유력한 메달 후보들의 탈락과 함께 구기 종목에서는 44년 만에 메달을 따지 못했다고 하지요. 올림픽처럼 오랫동안 한 가지 목표를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지만 한순간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을 바라보며 저희들의 삶도 이처럼 당초 계획과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복한 쉼이 있는 주말이 되시길 바랍니다.